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볼 자료 뭉치는요. 한국의 주겸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아주 상세한 전략 보고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말 좀 황당한 사실 하나부터 알려드릴게요. 최고 등급, 그러니까 9번 구운 주겸은요. 우리가 보통 건강소금 하면 떠올리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보다 무려 20배에서 5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비싸죠. 네, 100배요. 이걸 딱 들으면 사실 생각이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이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숨겨진 보물일까? 아니면 그냥 이상한 냄새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소금일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요청하신 진짜 목적도 거기에 있죠. 단순히 주겸이라는 제품 하나를 어떻게 팔 거냐, 이걸 넘어서요. 이걸 하나의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한국 제품을 미국 시장에 선보이려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일종의 실행 가능한 청사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 좋네요.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아마 주겸뿐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프리미엄 K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먼저 주겸이라는 제품의 본질, 그 정체성부터 완전히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 히말라야 소금이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는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기회와 위험 요인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인 가격과 향의 문제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시장 진출 로드맵까지 함께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보죠. 과연 주겸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재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첫 문장부터가 좀 충격적이에요. 미국 소비자에게 주겸을 팔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이걸 소금, 그러니까 솔트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맞아요. 문화적 가공품이자 일종의 기능성 미네랄 기술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제품의 카테고리 자체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답은 역사와 제조 과정에 있는데요. 시작은 약 1000년 전이에요. 한국의 사찰에서 승려들이 소금을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대나무통에 넣고 구웠던 그런 민간 지혜에서 유래했거든요. 아, 시작부터가 그냥 조미료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걸 20세기에 들어서 김일훈 선생이 9번 굽는 방식으로 체계화하면서 지금의 주겸이 탄생한 거죠. 그 시작부터 치유의 목적을 가졌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조 과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년 이상 자란 굵은 왕대나무통에 서해안 천일염을 꽉꽉 다져놓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다음에 소나무 장작으로 가마에서 굽는다. 이걸 8번이나 반복한다니.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성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법은 마지막 9번째 공정에서 일어납니다. 온도를 1500도 이상으로 올려서 소금을 완전히 녹여버리거든요. 잠깐만요. 1500도요? 그건 그냥 뜨거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용암아닌가요? 맞습니다. 고체인 소금을 완전히 액체로 만드는 거죠. 와, 불이 만든 소금이라는 말이 그냥 멋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바로 이 용융 과정에서 염화 나트륨 외에 불순물이나 가스, 중금속 같은 건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그 대신 대나무의 유액과 황토의 미네랄 성분이 소금 결정 구조 속으로 깊숙이 흡수되는 거죠. 아하,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약 25일이 걸리고요.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영롱한 자수정빛깔을 띠는 구회주겸입니다. 25일 동안 불로 연단한 소금계의 트러플이라고 할 만하네요. 중요한 건 이 엄청난 과정이 단순히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걸 넘어서 제품의 화학적 특성까지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점이겠죠. 바로 그게 우리가 팔아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차별점이죠.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알칼리성입니다. 일반 소금이 pH 7의 중성인 반면에 구회주겸은 pH 10에서 11.5에 이르는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네. 둘째면 풍부한 미네랄. 칼륨, 인, 마그네슘 같은 70가지 이상의 미네랄 함량이 일반 소금보다 월등히 높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환원력입니다. 산화환원전이 ORP 수치라는 게 있는데 플러스 200mV인 일반 소금은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산화제거든요. 아,
반면에 주겸은 마이너스 400mV의 강력한 환원제, 다시 말해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네요. 주겸은 요리에 쓰는 소금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위해 섭취하는 기능성 미네랄이다. 이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군요. 자, 그럼 이렇게 특별한 제품을 들고 가야 할 미국 시장, 그 상황을 한번 보죠. 이미 히말라야 핑크솔트라는 거인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보고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자살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대신 히말라야 소금의 성공 공식을 철저히 배우고 그걸 역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생각해보면 히말라야 소금도 처음에는 소수의 웰빙 매니아들만 아는 틈새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월마트에서도 팔리는 완전한 대중상품이 됐잖아요. 그 성공 요인 분석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온 84가지 미네랄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 맞아요. 그리고 정제염은 몸에 나쁘다는 약간의 공포 마케팅. 거기에 닥터 오즈쇼 같은 주류 인플루언서의 추천과 뭐니 해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예쁜 핑크색. 이 조합이 완벽하게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네요. 네, 주겸은 이 공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보고서의 핵심 제안이 이겁니다. 히말라야 소금과 경쟁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울트라 럭셔리 웰니스 카테고리를 창조하라.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라. 네, 그리고 각 경쟁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히말라야 소금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 거죠? 히말라야 소금에 대해서는 당신이 알던 히말라야 그 다음 단계, The next level after Himalayan 이렇게 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히말라야 소금에 만족하던 건강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할 때 선택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죠. 아하, 또 수분 보충을 내세우는 켈틱 소금에 맞서서는 주겸의 독보적인 알칼리성을 강조하고 바삭한 식감이 전부인 말둔 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합적인 풍미와 기능성을 함께 내세워야 하고요. 자료에서 가장 위험한 경쟁자로 꼽은 게 칼라나마크, 그러니까 인도 흑염인데 이 얘기가 흥미롭네요. 비슷한 유황향이 나는데 가격은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다. 이러면 소비자들이 이거 비슷한 거네? 하고 그냥 싼 걸 사버릴 위험이 제일 큰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더 고급이다. 이 말만으로 그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더욱 정교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칼라나마크는 그냥 향신료 카테고리에 묶어두어야 해요. 반면에 주겸은 1500도 용융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된 순수함, 그리고 약용으로 쓰였던 역사성, 마지막으로 짠맛 뒤에 남는 묘묘한 단맛, 감노정까지 갖춘 그랑크르 바전임을 알려야 합니다. 아, 그랑크리. 네, 와인으로 치면 칼라나마크가 $5짜리 테이블 와인이라면 주겸은 $500짜리 최고급 빈티지 와인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쟁 구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자, 그럼 이론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사업가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부딪히게 될 현실적인 장벽들, 그리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보고자는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가격이죠. 히말라야 소금의 20배가 넘는 가격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해결책은 제품의 프레임을 완전히 비트는 겁니다. 비싼 소금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의 기능성 미네랄 보충제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제가 만약 사업가라면 이 비싼 소금을 어떻게 팔지 이것만 고민했을 텐데 애초에 경쟁 상대를 $5짜리 소금이 아니라 $50짜리 고급 영양제로 바꿔버리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갑자기 $100라는 가격이 터무니없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심리적 기준점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장벽은 향과 맛입니다. 자료에도 삶은 달걀 냄새, 유황 냄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장벽이 될 수 있죠. 솔직히 삶은 달걀 냄새라고 하면 저는 좀 망설여지는데요. 그럴 수 있죠. 이걸 효능의 증거로 바꾸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걸 숨기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오히려 이 독특함을 전면에 내세워서 재해석해야죠. 이것이 바로 활성 미네랄의 향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마케팅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트러플 오일의 독특한 향이나 블루치즈의 쿰쿰한 냄새,
이런 강한 향이 곧 프리미엄과 희소성의 상징이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포장 단계에서부터 이 향에 대해 미리 알려줘서 소비자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기대 관리가 핵심입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규제 및 허위 광고 문제. 이건 정말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이겠어요.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효과를 강조하려고 흔히 쓰는 항암 효과, 염증 치료의 탁월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순간 바로 미국 FDA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걸 드럭 미스브랜딩, 즉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 행위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몸에 좋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하죠? 규제로부터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암을 치료한다와 같은 질병, disease 관련 표현은 절대 금물이고요. 대신 건강한 pH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건강을 지원합니다와 같이 허용된 구조 기능, structure function 표현을 써야 합니다. 아, 구조기능 표현? 네. 그리고 제품 라벨과 웹사이트에는 반드시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이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고지사항 디스클레이머를 눈에 잘 띄게 포함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또 다른 중요한 위험 요인이 떠오르네요. 보고서에서 언급된 한국 일부 염전의 강제노동 이슈로 인한 미국 수입 보류 명령, WRO입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이런 문제에 엮이면 수출균 자체가 막힐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최근에 훨씬 더 중요해진 문제입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소비자와 유통채널 모두 공급망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따라서 우리 제품의 원료인 천일염이 윤리적인 노동 환경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3자 감사 보고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향, 규제, 그리고 공급망 윤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실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막상 제가 내일 미국에 법인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첫 1년 동안은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막무가내식 전면전이 아닌 아주 영리하고 점진적인 트로이 목마 전략을 제안합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죠. 1단계는 디지털 교두보 확보입니다. 사업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은 오프라인 매장은 쳐다보지도 말고 아마존과 자사몰만 집중하는 겁니다. 타겟 고객도 아주 명확하게 설정했더군요. 일반 대중이 아니라 pH나 ORP 같은 데이터 수치를 신봉하고 가격에 덜 민감한 바이오 해커, 그리고 최상의 재료를 찾는 웰빙 추구자와 비건 미식가들을 1차 타겟으로 삼으라고요. 바로 그들입니다. 여기서 바이오 해커란 자신의 신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건강과 능력을 최적화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제품의 감성적인 스토리보다는 pH 11.5, ORP-400MV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열광하기 때문에 우리의 첫 고객으로 완벽하죠. 아, 그렇군요.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 예를 들어 1500도에서 소금이 용암처럼 녹아내리는 영상이라던가 리트머스 종이로 강알칼리성을 직접 증명하는 시각적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100짜리 큰 병을 팔기보다는 $35짜리 샘플 사이즈로 진입 장벽을 낮추라는 전술도 아주 현실적으로 들리고요. 그렇죠. 그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팬덤과 성공 사례를 만든 후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11개월에서 24개월 차에 진행하는 최고급 리테일 입성을 통한 권위 확보 단계입니다. 목표 지점도 명확하게 찍어줬습니다. LA의 에레혼 같은 최고급 웰니스 마켓, 왜 하필 그곳인가요? 에레호는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니거든요. 그곳은 미국 웰니스 트렌드가 시작되는 곳이자 헤일리 비버 같은 최상급 인플루언서들이 파파라치 컷을 찍히는 곳이죠. 아, 상징적인 장소군요. 네, 에레혼에 입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업계 전체에 이 제품은 진짜 중에 진짜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효과죠. 그래서 비싼 입점비를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겸 디톡스 스무디 같은 공동 메뉴를 개발하고 시식 행사에 집중 투자해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렇게 업계의 인정을 받고 나면
마지막 3단계는 24개월 이후의 대중화 및 확정이군요. 네. 구해 주겸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울트라 럭셔리 제품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1회나 3회 주겸을 더 좋은 히말라야 소금으로 포지셔닝해서 홀푸드마켓 같은 대중적인 프리미엄 채널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브랜드 전체의 인지도를 높여서 피라미드 효과를 만들고 최고가 라인인 구해 주겸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간접적으로 판매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입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주겸의 미국 시장 성공 열쇠는 더 좋은 소금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로 만든 바이오 액티브 미네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는 데 달려 있군요. 맞습니다. 가격과 향이라는 엄청난 장벽 때문에 분명 리스크는 큽니다. 하지만 바이오 해킹, 궁극의 웰니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퓨리티를 추구하는 미국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또한 어마어마하죠. 이것이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비단 주겸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K 제품을 들고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려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용기와 영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상품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낯섦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고 또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이 방법론은 분명 다른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주겸에 집중했지만 이 K 프리미엄 진출 전략을 적용할 다음 주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 시장에서 제2의 주겸이 될 수 있는 다음 한국의 문화상품은 무엇인가요? 수년간 항아리에서 숙성시킨 명품 간장일까요? 아니면 독보적인 효능을 지닌 발효 홍삼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다음 비즈니스의 시작점으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